안녕하세요. 이사해요 대표 장동현입니다. 지난주는 저한테 굉장히 좀 버라이어티한 일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고요. 자, 오늘 주제 사다리차 추가 비용이 생기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다리차 사용료에 대한 개념 정의가 조금 필요해요. 일단 사다리차는 어디서 쓰냐면 건설 현장, 공사 현장에서 쓰고,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사 현장에서도 쓰여요. 근데 사다리차 비용 두 가지가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 현장, 공사 현장에서는 층수, 이삿짐도 마찬가지죠.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시간, 얼마만큼 긴 시간을 작업하느냐에 따라 시간당 비용이 플러스 돼요. 그런데 이삿짐은 어떻게 되냐면 층수에 따라 나뉘고 짐량에 따라 나눠져요. 그래서 짐이 5톤이에요. 그래서 뭐 2시간, 3시간, 4시간 걸려도 사다리 기사님들이 좀 기분 나쁘시긴 하시지만 매일 현장에서 만나는 이삿짐 센터, 뭐 용달 이사 팀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같은 비용을 받으셔요. 그래서 사다리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고 이사 현장에서 일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실례로 공사 현장에서 2시간 일할 때 마진과 이사 현장에서 3시간 일할 때 마진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다리를 운영하는 기사님이다 할 경우에는 이삿짐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걸 더 좋아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다리차 기사님들이 갖고 있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면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하다가 보면 어떤 사다리차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한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사다리차에 붙어 있어요, 스티커가. 5톤은 2시간, 1톤은 30분.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일할 때 이 건축 현장,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것과 비용이 같아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체로 이사라는 게 변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5톤이 2시간에 물론 끝날 수도 있지만 안 끝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삿짐을 하시는 사다리 기사님들은 대우를 좀 받으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을 하냐면, 자, 상차지에 제가 먼저 가서 1시간 동안 어느 정도 짐을 꾸린 다음에 사다리차가 오게끔 하죠. 그래서 사다리차 기사님이 짐을 받는 시간, 짐을 올리는 시간, 이런 시간이 조금 줄어들도록 그렇게 저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 사다리 가지고 갈 경우에는 저하고 같은 시간에 가요. 그러나 매번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남의 사다리도 부르게 돼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뒤에 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하차지에 가서는 처음부터 짐을 막 빨리빨리 받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포장 이사를 하면 큰 짐 들어가고 뭐 수평 마치고 짐 정리하고 잔짐들 집어넣고 언제 빨리 받냐면 마지막에 한 1톤 정도 짐이 남았을 때 그래도 그 짐은 되도록 빨리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래야 사다리 기사님도 조금 더 일찍 가시고 돈을 주고 받을 때 비용을 계산할 때 서로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을 해요. 근데 뭐냐면 매번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차지의 개념을 들어서 볼 때 내가 지금 이삿짐을 꾸리는 집이 4층, 5층 계단집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삿짐을 싸서 쌓아둘 공간이 넓다. 그러면 해요. 저 같은 경우. 근데 뭐냐면 쌓아둘 공간이 너무 협소한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사다리차가 저희랑 저희 작업 시작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와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하차지도 마찬가지예요. 하차지도 뭐 한 30평에 사시다가 25평으로 가신다. 이런 경우에 집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1톤 정도 물량이 남았을 때 막 받아줄 수 있느냐?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은 비용의 돈을 들이지만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에 그 비용을 드리고 또 어떨 때는 3시간, 4시간에 그 비용을 드리게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지만 어떤 경우에는 죄송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릴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삿짐 센터나 사다리차나 서로 잘 알아요. 그리고 매일
어느 현장에서든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이해하면서 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사다리차 영상 두 번째 영상을 올린 이유, 왜 그랬냐면 사다리 비용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사 비용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요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번 영상의 골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KBS 공영방송이 아니잖아요. 유튜브 이사해요의 개인 채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플러스해서 이전 영상, 뭐 용달이사, 레드오션이니까 하지 마세요. 이제는 이제 진입하셔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시기 어렵습니다. 이런 영상도 있었고, 이삿짐 센터들의 가격 구조, 그런 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제가 말을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다리 기사님들께서 기분이 좀 상하실 만한 사다리 기사님들 사업적 영역에서 침해를 했다고 느끼실 만한 멘트들을 제가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 지난번 영상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사다리 기사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골자는 뭐였냐면 요거였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찍다 보면 요거 하고 플러스 잘라서 요거 다시 찍어서 플러스 붙이고 이렇게를 못해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냥 한 번에 짝짝 하는데 제가 말하고 있는 핵심 요 멘트가 좀 빠졌었거든요. 요 멘트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뭐였냐면 기본 비용이 올라갔잖아요. 뭐 어떤 데는 2만 원이 올라가고 어떤 층에서는 3만 원이 올라가고 어떤 톤수에서는 4만 원도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본 비용을 올리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시간당으로 비용을 바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 제가 같은 5톤을 해요. 자, 상차지에서 제가 1시간 뒤에 오라고 해요. 이 기사님 2시간에 같은 비용 받잖아요. 근데 5층 계단이어서 제가 시작부터 불러야 돼요. 그럼 그 기사님은 3시간을 일하시고 같은 비용을 받게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어딘가 보면 약간 불합리하잖아요. 그쵸? 근데 뭐 이삿짐 특성상 그럴 수밖에는 없다는 구조가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영상의 핵심은 요거였어요. 물론 고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다리 비용이 이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과 다르게 2만원, 3만원, 4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였고 그 다음에 사다리차 기사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 요 부분이었다는 점. 이삿짐도 차라리 시간제로 책정해서 운영을 했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러냐면 자 10톤 이상의 이삿짐 양쪽 사다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다리 기사님과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시겠죠.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5톤에서 7.5톤 사이예요. 이 이삿짐 센터 일 진짜 못하네. 이거 3시간이 넘어가는데도 이거 짐을 아직도 이만큼밖에 안 내렸네. 아직도 이만큼밖에 못 올렸네. 이렇게 하고 그날 기분이 안 좋으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반대로 위에서 일을 못하는 이삿짐 센터 오늘 나랑 일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자꾸 가. 그럼 내 비용 올라가니까 충분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각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양심적으로 굉장히 진실되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핵심, 자, 사다리차 추가 비용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언제 생기냐면 1번 충수, 자, 2번 짐량, 자, 3번 지방원에서 사다리 쓸 때, 자, 4번 뭐냐면 바쁜 날, 이렇게 4가지 현상이 있어요. 충수는 뭐냐면 자, 우리 집이 10층에 살아요. 거의 1층? 그냥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 층수가 10층이니까 10층 비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다리차를 세우는 곳이 이게 경사면이 있어서 이쪽에 1층, 이쪽이 물론 1층이지만 산이어서 사다리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 2층 정도 높이가 되는 이쪽 면에서 사다리차를 쓸 때는
10층에 살아도 12층 사다리 비용이 책정이 됩니다. 이 부분 모르시는 고객님들 많거든요. 그래서 층수는 내가 살고 있는 층수가 아니라 사다리 차를 지면에 대고 몇 메타를 뽑느냐. 그렇죠. 그 층수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집량. 자, 내가 이사를 가는데 인테리어를 하고 새 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은 7.5톤인데 2.5톤 버리고 5톤만 가지고 가요. 그럼 이쪽 집에서 사다리차 비용은 7.5톤으로 책정이 돼요. 이쪽에 가지고 들어가는 집에서 사다리차를 쓰는 경우에는 5톤 비용이 책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세 번째 뭐냐면 지방. 요거는 조금 우리 고객님들이 설명을 드려도 잘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어떤 게 있냐면, 자, 서울 경기도 차가 부산이나 뭐 광주에 가서 사다리 차를 써요. 자, 10층에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럼 서울 경기도에 있는 차가 부산이나 광주에 가서 사다리 차 쓰면 돈을 조금 더 받아요. 작업비. 그리고 반대로 지방에 있는 부산이나 광주에 있는 차들이 서울에 와서 사다리 차를 쓰면 마찬가지로 10층에 그 비용을 정확하게 받는 게 아니라 플러스 작업 비용을 받아요. 그리고 또 지방으로 가는데 지방의 그 큰 규모의 대도시로 가지 않고 약간 떨어진 지역, 이 지역에는 사다리차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사다리차가 이쪽까지 가는 거리 비용, 요거를 또 받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는 고객님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에 가서 사다리차를 쓸 때 서울, 경기도와 가격이 다르고 지방에 있는 차가 서울에 와서 사다리차를 쓸 때 마찬가지로 사다리 비용이 달라집니다. 추가 비용이 생겨요. 이 부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바쁜 날, 월말, 토요날 제가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뭐냐면 이제 2월, 3월, 4월, 2023년 오잖아요. 또 사다리차 추가 비용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시기 때문에 사다리차가 부족해요. 그러면 내가 골라서 갈 수 있죠. 이날 내가 현장 가면 15만 원 버는데 이사 현장 가면 12만 원 벌어. 안 가지 뭐. 그럼 추가 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고자 하는데 사다리차는 소수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바쁜 날, 월말, 손오는 날에 갑 중에 갑이 누구라고요? 사다리차. 그 다음에 이삿짐 센터. 그리고 고객님. 평소에는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2월, 3월, 월말, 손오는 날 이럴 때는 거꾸로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죠?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2월, 3월, 4월에는 아예 이삿짐 센터 용달이사 업체들이 어떻게 견적을 내냐면 사다리차 비용 별도로 하고 이사 비용만 견적을 내요. 왜냐? 사다리차 비용이 추가 비용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집어넣는 데도 있고 견적을 집어넣어 놓고 특이사항란에 적죠. 사다리차 비용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워낙 바쁜 시기는 그래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고객님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사다리차는 이사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장비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유들을 알고 계시면 이삿날 기분 나쁘지 않게 이삿짐 센터와 협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올봄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뭐 제가 3월 말 막 이때도 제가 이제 확정 오더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3월 초도 있고 중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뭐 2월, 3월 이제 막 이사가 들어오는 시기예요. 우리 고객님들 조금 더 빨리 이사업체 정해서 예약하시고, 자, 그 다음에 사다리차 쓰는 이유가 이삿짐 센터나 용달이사 업체들이 편하게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안전하고 조금 빨리 이사를 마치게 하도록 함이니까 우리 고객님들 올봄에 사다리차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삿짐 안전과 빠른 이사 마감 시간을 생각하신다면, 고려하신다면 되도록 사다리차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이사업체와 협의 잘 하시고 올봄에 좋은 이삿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